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지방대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복학을 한 선배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선배가 자꾸 동거를 하자고 해서 동거를 안 하면 헤어지자고 협박성 발언까지 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대학 들어가서 만나게 된 복학생 선배를 사귄 지 2년 됐는데 요즘은 동거를 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둘 다 서울 집을 떠나와 지방대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오빠를 좋아해서 동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겁이 납니다. 선배가 요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며 은근히 동거를 강요하면서 거절하면 헤어지자는 말까지 합니다. 헤어지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사실은 선배와 2차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전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그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썼는지. 만약 여러분의 따님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동생이라면, 아니면 또 누구 조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썩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죠, 동거. 그리고 정말 어떤 이유로 동거를 하자고 그러는지, 또 본인도 어떤 마음에서 동거가 아주 싫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별로 좀 불분명하죠. 그리고 동거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협박성 발언까지를 하게 되는 정도라면 그 진위가 조금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만약 그런 동거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 과감하게 헤어질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어질 수 없겠죠. 헤어지면 막 죽을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감정도 변하거든요. 막 사랑해서 하루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그 열정적인, 그죠? 그 사랑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쉽게도 마련이고. 그래서 너무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런 동거를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뭐 동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사랑하니까, 뭐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또 한참 젊은 나이에 뭐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요. 더러는 본심은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들어서 동거의 이유를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생활비 아끼자. 따로따로 뭐 예를 들면 지금 기숙사인지 뭐 아니면 따로 어디 뭐 하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따로따로 생활비 드는 것보다 함께 살면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등등의 이유로 뭐 동거를 합리화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는 것은 싹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반드시 동거만은 아닐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귀다가 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시 사귀게 될 새로운 남자친구나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까지 동거를 할 만큼 그 동거 생활이 주는 장점이 큰가, 그걸 잘 따져보면 너무너무 큰 리스크 아닌가요? 그럼 결혼만 하면, 이 남자하고 그러면 결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동거를 하자고 했고, 그리고 동거에 응했지만, 그죠? 그런 동거 생활을 했던 아내가 정조가님이 조금 희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 싸우다 보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묘하게 약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뭐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몰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과거 얘기해보라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 뭐 30이 다 되도록 남자친구 뭐 한 번 안 사귀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얘기 한번 해봐. 내가 그딴 거 뭐 예를 들어서 이해 못할 만큼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아주 은근히 과거를 털어놓도록 만든 다음에, 그죠?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물론 좋을 때는 바로 문제 삼지는 않겠죠.
근데 싸우고, 그죠?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그것을 빌미 삼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시비가 붙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요. 예. 과거가 어땠는가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밝혀야 될 내용도 있고 밝혀야 문제를 예방하는 일도 있는데 괜히 그런 어떤 꼬드김에 속아 넘어가서 문제가 되거나 불화가 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지나치게 뭐 솔직하다는 이유만으로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막 대학에 이제 입학한 지 지금 2학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여러 가지, 그죠? 학교 공부에도 바쁘고, 물론 사귀는 것도,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너무나 어떤 한 특정 남자친구,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공부에도 좀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그리고 다른 친구하고의 관계가 너무 배타적으로 벌어지면 그 친구하고 물론 잘 돼서 뭐 결혼을 하면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점은 조금 좀 줄겠지만 다른 친구와의 아주 폭넓은 인간관계, 우정을 쌓을 기회를 사실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 관계마저 사실 좋지 않아서 만약 헤어지게 되면 다시 다른 친구하고 사이가 참 힘들죠. 예. 둘이 좋았을 때는 우린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거의 아는 척도 안 했던 친구가 둘이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쉬우니까 나한테 접근해 온다는 서운함이 왜 다른 친구들은 없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도 참 좋긴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귀면서도 다른 친구와의 관계, 다른 남자친구, 또 다른 여자친구와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귄다는 의미를 떠나서 교우 관계를 폭넓게 하는 기회를 절대 뺏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요즘 점점 초혼 연령이 높아지죠. 30 초반, 뭐 중반에도 하는데 그 긴 세월 이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해 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의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명심을 하시고요. 예. 자, 그럼 만약 동거를 하게 되면 또 어떨까요? 예. 가능하면 뭐 이 동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아시면, 그죠? 죽는다고, 그죠? 그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반대하는가는 이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 동거를 만약 하게 된다면, 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전제를 했지만, 동거하면 늘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예.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예. 결혼이 주는 지위하고 동거가 주는 지위가 틀리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요. 동거는 정말 사랑을,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맺어진 관계지만 결혼은 애정에다가 책임감, 헌신까지도 곁들여지거든요. 근데 그 동거하는 커플들은 그런 어떤 유대 관계가 아주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여성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거를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동거를 그러면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동거의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죠. 성적인 욕구, 훼손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서로 그죠? 도와가면서 공부를 더 잘하자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기 싫으니까 뭐, 아니면 정말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좀 더 알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거지. 분명히 동거 이유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행동 원칙을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행동 원칙을. 예. 부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만 동거를 하게 되면 참 애매하거든요. 동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커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비밀로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설이나 추석 때, 그죠? 명절 같은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예. 같이 사귀고 있고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지만 예를 들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외박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동거가 거의 결혼 생활에서 주는 비슷한 압박감, 그런 긴장이 언제든지 상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드리면 일시적인 기분으로 동거를 시작하지 마라. 그리고 그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동거만 하면 그죠? 막 꾀가 쏟아질 것 같죠. 지금은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거가 그냥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비현실적인 기대,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거 얘기와는 조금 좀 또 다른 얘기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학생은 이미 그 남자친구와 선배와 한 2차례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그 사실을 알면 부모님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에 대한 관념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정말 사랑만 하면 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 잘라서 결혼 전에, 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대학생 신분의 남자 그 선배하고의 성관계 자주 가지는 것도, 그것도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정말 사랑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임신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피임 잘하고 성병에만 안 걸리면, 그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합의하에 강요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성관계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워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 질문으로 제가 남겨두고 첫 번째 사연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예, 딸을 시집 보낸 지 2년 됐는데 그 사이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하는 딸, 그 딸 때문에 고민이신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23살 딸아이의 이혼 문제가 고민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은 애정이 식었다는 게 이유인데 사위가 하룻밤 외박하고 온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도 헤어질 거면 아이가 없을 때 일찌감치 헤어지라고 하지만 아이가 하나 있으면 이혼을 막을 수 있을지요. 사위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자기만 쳐다보는 딸아이가 부담스럽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사연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좀 떠올려도 보시고요. 예. 결혼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고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외박하고 들어오면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어떤 배신감, 그죠? 분노, 이런 걸로 정말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살아보신 분, 뭐, 20몇 년, 그죠? 30년 가까이 살아보신, 이야, 그런 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너무 성급하게, 그죠? 서두르시는 건 좋지 않고요. 뭐 어떤 외박이었는지, 그죠? 그건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뭐 화가 나고 배신감, 분노 때문에 그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바로 이혼으로 성급하게 몰고 가는 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혼해서 그 신혼기, 그죠? 그때는 참 깨가 쏟아지죠. 참 결혼 만족도가 높은 시기이기도 한데, 결혼해서 지금 한 1, 2년 요 사이가 또 결혼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제일 많이 싸우죠. 치열하게. 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뭐 싸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싸움들이 나중에 부부가 원만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화목하게 사는데 기한 부부싸움이라면 그건 나쁠 건 없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그 결혼해서 그 기간이 적응 기간이거든요. 신발 하나를 사도 우리가 신발을 신고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던가요? 예.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사도 그 차를 나한테 맞게 적응하는데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사를 가서 그 동네 아니면 직장을 옮겼을 때 그 직장 분위기에 새롭게 적응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함께 한 지붕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예. 어떻게 불화가 없겠습니까? 맨날 하하호 그냥 웃기만 하는 그런 행복한 생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돈 씀씀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양쪽 집안, 그죠? 적응도 하셔야죠. 성적인 적응에서부터 습관에서부터. 예. 어떤 사람은 뭐 국물이 있어야 먹고, 그죠?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 뭐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 늦잠이 많은 사람, 그죠? 더위를 못 참는 사람, 추위를 못 참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예.
조금만 아파도 막 약을 한 뭉씩 털어 먹는 사람, 감기만 걸리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병에 안 걸리면 뭐 병원에 거의 안 가는 거, 그런 것을 생활 신조로 삼는 사람. 그래서 요 시기 적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어떤 갈등이나 불화가 있을 때마다 이혼 덜먹거리고, 그죠? 이혼 꺼내고 막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런 말은 절대 삼가하셔야죠. 이혼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이라는 말을 절대 섣불리 꺼내지 말자라고 부부가 약속하고, 그죠? 그렇게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애들이 아직 결혼해서 애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혼 그러는데, 애를 가지면 혹시 이혼을 혹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봤어요. 정말 딸 넷에 마지막에 아들, 3대 독자, 참 고이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누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 취급도 사실 안 하셨다, 부모님이. 그냥 아들, 동생만. 그렇게 오히려 서운하고 한이 맺혔던 그 누나들은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잘 살아요, 생활력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대학 들어갈 실력 없으면 돈 써서 대학 보내고, 그죠? 겨우겨우 졸업, 그죠? 중간에 퇴학당할 그 위기에 있는 거 겨우겨우 졸업시켜가지고 취직이 잘 되나요? 그래가지고 또 막 돈 써가지고 좀 취직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개월을 못 버티죠. 그래서 사업한다고 또 사업자금 대줬더니 또 홀라당 까먹고. 그래서 이 녀석이 결혼을 하면 좀 정신을 차릴까. 그래서 결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억지로 짝지어서 결혼시켜놨더니 뭐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여전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녀석이 애를 낳으면 좀 정신을 잡을까? 그래서 두 사람은 더더욱 며느리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애를 가지게 해서 애를 낳아놓으니까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가 없으면 사실 요만했을 그 문제가 아이가 생기니까 문제가 더 증폭되는 거죠. 며느리는 아이까지를 또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 그죠? 그 억압,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자, 얘기는 조금 좀 딴 방향으로 갔지만 아이를 이혼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혼을 하는 경향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낳아놓은 경우고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예를 들어서 낳는 것으로 이혼을 예방하는 것은 그럼 애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 입장은요. 온 식구가 부모가 기다리고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맨날 엄마 아빠가 만날 싸우고, 그죠? 지지고 볶고 막 이혼까지 들먹거리는 상황에서 나를 두 사람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는 수단으로 만약 내가 태어났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아이가 행복해지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 생각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이고 저 녀석 아이라도 가지게 하면 혹시 이혼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시겠지만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화가 나니까 이혼을 생각을 하지만 이혼만 하면 뭐 끝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꾸 삼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이혼을 해봤던 사람이 다시 재혼을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조금 강합니다. 이혼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한 보따리의 문제가, 그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한 보따리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혼한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혼을 한 사람을 쳐다보는 사회 시선은 아직도 냉정하고요, 차갑고요, 오해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요, 편견도 있고, 그런 사회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혼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혼하면 지금보다는 이혼한 이후에 내 삶도 좀 행복해지고, 남편이나 아내도 배우자도 더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지금 이런 생활보다는 이혼한 이후의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자신감이 있을 때 하셔야 되고요. 이혼한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도 전혀 모르시지는 않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그것을 헤쳐나기가 힘든데 사소한 일이 그죠?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혼 들먹거리는 만약 습관이 있다면 그건 절대 여러분들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부모님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될 건가? 예. 참 안타깝죠. 예? 결혼해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외박해서 들어와서 딸이 와서 막 울고 불고 뭐 이혼한다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아예 그냥 일찌감치 그럴 바에야 그냥 헤어지라고. 예. 근데 부모님이 자식들, 그것도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배우자를 두고, 그죠? 아이까지 낳아서 사는 그 자식한테, 장성한 자식의 생활에, 결혼 생활에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될 건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가끔 쓰죠. 뭐 제 나이에 조금 빨리 결혼식의 주례로 데뷔한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옛날에 MBC 일요일 밤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으로 맨 처음 인연을 맺었던, 고정 출연으로 인연을 맺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당시 일요일 밤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는 최고의 시청률이었죠. 예, 최고의 시청률. 그때 이제 제가 맨 처음 주례로 데뷔를 한 셈이죠. 물론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예,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결혼식도 못 올려보고, 아이가 바로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도 못 올려본 그 커플들을 위해서 제가 주례 쓰고, 예, 그리고 신동엽 씨가 사회 보고, 양진석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양진석. 집 고치시는 분, 그죠?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 예. 그분이 축가 불러주고, 그분이 또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양진석 씨 제가 주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양진석 씨가 거의 만이 다 돼가지고, 그 당시 29살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저보고 주례를 서달라는 얘기예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은데, 무슨 비슷한 나이에 무슨 주례를 서냐고 그랬더니, 굳이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례를 서줬던 경험도 있고요. 그 당시 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할 때 제가 한 번 더 주례를 썼는데 재혼 커플이었어요. 재혼 커플. 그래서 그때 재혼식 할 때 결혼식을 못 올렸던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주례를 썼던 적이 있는데 얘기는 좀 딴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례를 쓸 때 제가 꼭 양가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죠. 부모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집 정말 귀하디 귀한 우리 아들 정수였었고, 오늘까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내 딸 혜영이었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이제 남편이 됩니다. 예. 제발 이제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셨던 그 에너지, 시간, 돈 이런 것들을 자식한테 이제 쏟지 마시고 두 분을 위해서 쓰십시오. 두 분을. 예.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붙이죠. 예.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펄쩍 뛰시죠. 아니 결혼했다고 무슨 아들이 갑자기 남이 되냐고. 어떻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딸이 남이냐고. 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생각만큼은 남이라고 생각을 해야 간섭을 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 딸인데, 그걸 이제 두고로 못 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지나치게 부모님이 장성한 자식의 결혼 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간섭을 해서 오히려 결혼 생활이 훨씬 불행해진 사례도 참 많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 던져놔도 두 다리로 꿋꿋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시는 게 부모의 책무지요. 그 뒤에 가서 계속 애 봐주고 김치 담가주고 그죠? 또 뭐 용돈 내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게 부모님의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안타깝고 막 울고불고 이혼한다니까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혼 그러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딸이 이게 지금 이혼을 하게 되나. 그러니까 어머님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럴 바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 바야 아예 아이들 없을 때 일찌감치 헤어져.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정말 화가 나서 흥분해서 분노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사연 주신 이 아내 되신 분도 내가 흥분해서 화가 나서 배신감에 분노로 막 치를 떨 때 어떤 성급한 결정, 행동, 그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셔야죠. 물론 이제 친정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그것도 만약 화가 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부모 된 입장에서 뭘 걱정하는지, 정말 부모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의견까지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부모의 의견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선택, 마지막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일찌감치 그럴 바에 그냥 헤어져. 애들 없을 때 그런 게 낫다. 그래서 엄마가 헤어지라고 해서 사실 헤어진 건 아니에요. 본인도 사실 이혼하고 싶어서 본인이 이혼하자고 해서 먼저 말을 꺼내서 이혼하게 된 건데 나중에 생활이 좀 불행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친정어머니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혼한다고 그랬을 때 엄마 내가 뭘 알아? 20대 초반에 그때 엄마로도 날 말렸어야지. 친정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이혼해? 그렇게 해?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도 뭐 좋을 때 그렇게 싸우지는 않겠죠. 예. 친정 어머니와 그죠 딸과의 사이도 가끔 안 좋은 사이. 그럴 때 이제 막 원만하고 비난하고. 그럼 어미면 또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래서 네가 이혼했냐? 네가 이혼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또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성인입니다. 그죠? 결혼하고 결혼 생활도 지금 한 2년 되고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본인이 반드시 하게. 그리고 그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게 하셔야죠. 나중에 나 책임 안 지려고 발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한 따님을 그죠? 따님을 장성한 자식으로 대접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 학우님들도 잘 들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서서히 심리적인 이유를 하셔야 돼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확 붙들고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다 맡겨버리죠. 막 술한테 다 맡겨버리고 자식을 막 예. 운동권 선배한테 다 맡겨버리고 막 예. 지나치게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에 다 맡겨버리고 하시지 마시고 예. 초등학생 나름대로 중학생 나름대로 유아는 유아 나름대로 서서히 혼자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참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결해주고 알아봐주고 선택해주고 고민해주고 그렇게 키웠던 자식을 결혼만 딱 하고 이제는 성인이니까 내가 간섭안한다. 홀로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홀로서는 연습, 뛰어보내는 심리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소한 뭐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 저렇게 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아주 사소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날씨가 추워서 오늘 아주 추워서 저렇게 옷 입고 가면 감기 걸릴 텐데 애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를 막 야단을 쳐서 매를 들어서라도 그러고 부모가 입혀 보내면 부모 덕분에 밖에 나가서 떨지 않고 예. 잘 지내다 왔지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따뜻하게 입고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쯤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호되게 혼도 한번 좀 나보고 그래 엄마 말씀 드려야지. 오늘 지금 나갈 때는 날씨가 화창하지만 일기예보 보신 아빠가 엄마가 우산 가지고 오라면 그래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게 낫겠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외박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이유로 외박을 했는지, 그죠?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외박하고 들어온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되겠죠.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따님이 아니고 이제 아버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그때는 뭐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가라앉히고 또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런 외박하고 들어왔을 때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뭐 확 잡아놔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닌데요. 그걸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냥 구두로만 다시는 안 그런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런 일이 재발했을 때 참 대응하기 힘듭니다. 조금은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그죠? 차분히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게 하겠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둘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요. 각서 써봐야 안 지키면 아무 효과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의 핵심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막 남편만 뭐라고 얘기할 건 안 되죠. 물론 뭐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 안 하고 집에 따뜻한 온기가 없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외박하고 올 수도 있다. 외박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박하고 오는 남편들의 어떤 심리 속에는 안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하는 욕구를 밖에서 구하는 게 있거든요.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안에서 채워지면 굳이 외박하겠어요. 예. 외박이 나쁘다는 거, 옳지 않다는 건 남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떻게 더 잘할 건가. 그것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뭐 해결책이기도 하죠. 자, 뭐 이 사례에서 이제 한 가지, 뭐 이 사례를 주신 뭐 아버님이나 그 당사자한테는 이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죠? 뭐 의미는 좀 반감되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우님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나치게 빠른 결혼, 조언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그 결혼 정년기는 없죠. 우리가 사회 통념상 대체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초혼 연령이 여성들은 20대 후반, 남성들은 30대 초반.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초혼 연령이 조금씩 아마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20대 초반, 뭐 예를 들면 10대 결혼하는 거,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10대면 제대로 학업도 잘 안 마친 상태 아닙니까? 그럼 학업을 제대로 잘 안 마친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가 힘들죠. 취직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학력이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좀 더 배우고, 그죠? 갈등을 푸는,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지식, 지혜가, 그죠? 아무래도 좀 어리면 떨어지거든요. 대인관계 기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두 건강한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함께 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피임 신경 안 쓰고 덜컥 아이가 임신이 되니까 안 낳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신혼생활이 막 엉망으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일찍 결혼하면, 조언하면 모든 부부가 다 불행해진다는 아닌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결혼 정년기가 뭐냐? 결혼 정년기는 결혼을 준비한, 그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준비된 상태가 사실은 정년기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예, 그래서 사회에서 통상 얘기하는 뭐 일반적인 결혼 정년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조금 좀 지났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을 때, 결혼의 준비가 돼 있을 때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적절한 결혼 정년기겠지만,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결혼 정년기, 사회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너무 벗어나도 사실은 조금 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두 번째 사례 정리하겠습니다.